순서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순서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장치적으로 지시어나 연결사 같은 거. 됐니? 그 다음에 기타도 있지만 자세히 설명은 안 했어. 다음, 내용적으로는 일단 내용이 비슷한 거를 찾아서 누가 더 먼저 올지 일반화 구체화 순서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주어, 대상이 일치하는 거. 됐니? 딱 소재만 잡는 거야. 이 내용은 내용 자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좀 긴 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어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 그 다음 일반화시키는 어떤 결론의 느낌, 그 다음에 연구가 나오는 소재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패턴화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됐니?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26년, 25년, 24년까지 시간이 되면 한번 내려가 볼게. 최대 6개, 작으면 4개 시간을 보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지. 어떻게? 박스가 있다. 일단 안 해도 된다. A, B, C가 있다. 그럼 반드시 단서를 먼저 찾자. 지시어적인 단서나 연결어적인 단서를 찾는다. 얘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첫째, A 앞쪽에는 아무 단서가 없더라도 A 앞쪽은 무조건 어떻게? 일단은 파란색 한번 가볼게. 얘는 내용적으로 B나 C 뒤쪽에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결을 억지로 한번 해본다. 그리고 빨간색을 다 활용해본다.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옆쪽에 파란색으로 내용을 묶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일반화 구체화인지 또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인지 이런 걸 써보면서 정리를 하면 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해서 요지나 주제처럼 전체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긍정의 부정의 느낌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내용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요지 주제를 막 자세하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26학년도 수능 25년 11월 달에 시행한 시험이지. 36번, 37번 있고 실제 36번은 2점 문제고 37번은 3점 문제인데 나는 37번은 1분 정도 만에 굉장히 빨리 쉽게 풀었고, 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순서 삽입을 어떤 유형을 정해서 풀어 들어가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말자.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 오히려 36번은 패턴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렸고 2분 이상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37번 한번 볼게. 아직도 수능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들은 미리 풀어보고 오면 좋겠고, 또 풀어봤던 사람도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이 사람은 어떤 단서를 쓰는지. 자, 그럼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 빨간색의 단서부터 찾는다. this가 있다. this 다음에 또는 these 다음에 명사가 오면 굉장히 큰 단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 앞뒤 내용이 연결이 되거나 내용이 거의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는 단서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지시어적인 건. 다음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은 묻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건 연구조사 독해가 아닐 것 같으니까 에스크가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 다음 however 보여? 글이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소재가 바뀌었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다음 C에 가볼게. 일단 나중에 사실 내가 실수해서 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일단 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내가 봤을 때 순식간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서는 안 보여. 자,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두 가지겠지. A 앞부분을 독해를 해서 C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B 뒷부분에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독해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however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글의 느낌을 받는 것도 괜찮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요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건 독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 아니,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한번 가볼까? 니네는 점수가 조금 되고 능력이 되니까. 자, 요건 빨간색 단서에 가까우니까 빨간색을 사실 그어야 되는데 좀 애매해서 여기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 보라색. 자,
뒤에 독해가 앞에 거하고 내용이 거의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while 부분은 날려도 상관이 없잖아. 이런 반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보충 보완돼야 된대. 뭘로? 경험적인 걸로. 그 다음에 실험들로.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대. 그럼 이 앞쪽에 어떤 포괄적인 이해라든가 경험적인 발견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겠지. 다음 B 뒷부분 however D 긍정인지 부정인지 소재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 바로 뭔가 나오지. 굉장히 어떻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대. 누구?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 신경과학 그게 요구된대.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됐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우리가? 자, 그래서 한번 볼까? 그럼 당연히 비슷한 느낌도 들고 how 뒤쪽에서 글이 전환되면서 어디로? A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B 다음에 A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됐냐? 그럼 뻔하잖아? 여기는 however가 들어왔으니까 소재가 바뀐 형태가 아무래도 좀 적거든. 방향이 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포괄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둘 사이 협력이 없거나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럼 C를 한번 볼게. 이제 C가 어디로 이어져야 될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C 쪽에서 독해를 잘한다기보다 어떤 방금 우리가 찾았던 요런 단어의 반대 느낌이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독해를 잘하자는 게 아니야. 자, 찾는다는 얘기야.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 나와? 비경험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여? 그 다음, 과학과는 다르게. 분명히 이쪽에서는 과학하고 협력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됐니? 이렇게 다르게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럼 이 앞부분의 얘기는 또 이만큼 남아있단 말이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쪽 포괄적인 게 B 내용의 시작이고 B1이라고 할까? 그럼 이쪽에 포괄된 게 this로 이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B2. 그 다음 여기는 포괄적이지 않거나 경험적이 아닌 거겠지. 그러니까 비경험이란 말이야. 됐니? 여기서는 이쪽에서 경험적이라는 단어를 썼지. 여기는 A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A1이겠지. 됐니?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돼? C가 이렇게 들어와줘서 답은 몇 번으로? C, B, A 해서 5번으로 가야 되겠지. 됐니? 여기서 내가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당겨오는 거지. 누구를? 박스와 누구를? C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본인이 다시 확인을 하고 됐어? 그 다음 우리가 연결고리 3개를 정확하게 이렇게는 안 해봤잖아? 그래서 그게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자, 그러나 분명히 연결고리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됐냐? B의 한가운데에서 소재가 전환되는 그 전형적인 형태. 다음 36번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박스 안 읽었잖아? 실제로는 안 읽고 풀었고 이게 시간이 훨씬 더 걸렸지. 그러니까 느낌은 왔는데 좀 불안해서 시간을 끌어버렸어. 거의 37번에 2배의 시간을 썼는데 indeed가 오는 순간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 얘는 있잖아. 강조 표현인 건 맞아. 앞에 내용을 강조하는데 완전히 내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내용이 어때? 반대로 갈 때도 있어. 그럼 못 써먹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 앞쪽보다는 뒤쪽 내용이 월등하게 중요하니까 뒤를 중심으로 해서 요지 주제 같으면 풀면 되는데 이건 순서 문제니까 확률이 보통 그래도 이쪽이 높거든. 그래서 내용상 비슷한 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독해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단서는 없다. 다음 사례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다음 벗도 있다. 뭐야? 이렇게 되겠지. 연결은 일단 다 찾아놔야 되니까. 다음 B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another.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유일한 사례란 걸 봤는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때, 하나는 얘기하면, 그 다음 사례는 뭐를 쓰지? 두 번째,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례 다음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됐니? 다음, C번 한번 내려가 볼까? 그리고는 또 단서가 없어요. 다음, C번 내려가 보니까, C번에 또 단서가 없어.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A 앞부분이 어디랑 이어질지를 찾는 거. A 앞부분이.
그 다음 B에 another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사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A, B를 활용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겠지. 다음 세 번째 방법, 내가 마지막에 쓴 건데 아무래도 얘가 하나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일반적이냐 구체적이냐를 봤을 때 보여? 여기는 초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이니? 그래서 굉장히 어떻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여기도 어떻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워터클락도 어떻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앞쪽에는 주체를 봐. 시계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여? 그냥 단순하게 일반화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 보면 시계란 내용으로 출발을 들어가는 거 보여? 됐니? 일반화시켰다, 구체화시켰다, 다시 일반화시켰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A가 앞쪽에 들어올 가능성, C가 앞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그 다음 사례를 든 누가? 아니지, C가, 나 말 잘못했다. 누구? C가 일반화된 게 앞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다 구체적인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A, B의 관계에서 봤을 때 얘가 먼저 하나 나오고 얘가 추가되는 게 맞다. 그래서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 근데 이건 이제 내용적으로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시어란 걸 거의 못 써먹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해서 사실은 독해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어. 어느 정도 해서 확인 작업을 다 거치고 갔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건 몇 번이지? 4번이지. 된가? 내용적으로도 보면 한참 사실 걸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자, 반복이 시계가 반복이 아닌 건 찾기 힘들다. 야, 유일한 사례 초가 있는데 그럼 유일한 사례니까 초가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 켜는 게 근데 갑자기 뒤쪽에 초는 굉장히 반복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도 어떻다? 반복되는 게 나온다. 그 다음 여기도 어때? 이게 하나 놓쳤구나. 여기 보면 똑같이 이런 사례라는 내용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어떻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다? 반복적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콜론을 줬는데 앞뒤 내용이 같잖아? 실제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반복적이다. 즉 반복적으로 안 느껴지지만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라고. 왜냐하면 A, B가 이어져 버리면 A가 맨 앞에 올 확률은 정말 좋다고 얘기했지. 3에서 5%. 그러니까 거의 자신 있게 C를 놓게 되고 C 쪽에서 이렇게 가서 해결을 받던. 그러니까 독해 다는 못했고 사실 끝까지 박스는 안 읽었어. 그냥 이것만 받고 얘들 둘 사이의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그것만 확인 작업을 계속했다. 나한테는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였다. 넘어간다. 25학년도 수능 24년 11월 달에 실시한 거겠지. 의도적으로 지금 박스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금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박스 봅니다. 또는 마지막 확인 작업할 때 뭐 아까처럼 C를 맨 앞으로 돌리는 게 과연 맞는가 했을 때 단어적인 단서가 연결되는 게 있는지 내용의 연결성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됐니? 자, 가볼게. 여기는 옛날에 풀었던 흔적이 남아있네. 자,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기분 좋지. 얘가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비교의 대조가 아니고 비교의 유사긴 한데 앞뒤 내용이 어떻다?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킬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다음 없어. 그 다음 없어. 단서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지시적인 단서나 이런 것들이. 헐, 전혀 없어. A 앞부분에 너무 강력한 걸 주길래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개에서 둘 사이의 고리를 활용해야 되고 마침 A 앞부분이 제일 강력한 게 나왔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자, 한번 볼게. 보라색 한번 써볼게.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땅 주인이라는 주체가 나오고 under maintain이 나와. maintain이 유지 보수 관리를 잘 하는 거니까 유지 보수 관리를 잘 안 한대. 되니? 그럼 사실 내용적으로 어떤 느낌?
독해를 제대로 안 했지만 마이너스로 돌았다는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를 꼭 활용은 안 해도 되지만 얘 앞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로 돌 거라는 생각은 들어야 되겠지. 왜? 펜스나 울타리, 도랑 같은 거, 뭐 수로 같은 거, 관계 시스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유지를 안 한대. 자, 구조를 찾는 거야. 어디? B, D나 C, D에 얘하고 거의 같은 구조를 찾아야 돼. 찾았어? 아유, 문제 풀도록 시간 준다 그러면 그건 잘 안 주게 되네. 문제 딱 뜨면 화면 멈추고 한번 해봐. 자, 있는 거 보여? B 뒤에 가니까 어떻게 돼? 농부 나오고 구조가 거의 똑같지. 마이너스로 가는 거 한번 볼까? 노력을 줄여버려. 됐니? 흙을 과다 사용해. 무조건 내용 뭘로 돌아? 마이너스로 돈다는 얘기네,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잡혔잖아. 누가 잡혔다는 얘기야? B랑 누구? A가 잡혔거든. 이제 누구만 돌리면 되는 거야? C만 돌리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내용적인 단서로 봤을 때 이제 연결한단 말이야. 랩테이셔널 돼 있는데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 B 뒷부분이라든가 A 부분에는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연결성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연결이 될 수 있다만 파악하면 되잖아.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만 파악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음 또는 B가 맨 앞에 오냐 C가 맨 앞에 오냐 해서 위쪽이 어떻다? 랜드오너나 아니면 농부가 등장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 땅 주인들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할 리는 없다는 거지. 아예 농부와 땅 주인들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좋겠고, 그 다음 어차피 마이너스라는 걸 잡았으니까 난 플러스 마이너스란 단서를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 한번 볼게. 시간 흐르면서 땅 주인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감시를 한대, 농부를 갖다가. 그리고 관찰을 한대. 됐니? 보고된 이런 걸 갖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어떻게? 얘가 독특하거나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극단적인 행동하는 그런 걸 감시를 한대. 그럼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 아, 그대로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서도 과연 마이너스가 있는가를 한번 봐라고.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직, 단어 보여? 공정함. 마이너스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란 단어가 없으면, 나쁜 느낌이 없으면, 중성적이면 그럼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야. 돌았단 말이야. 그럼 얘기는 무조건 얘들 둘이 붙어야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앞에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 명성이라는 것도 있고 자본이라는 것도 있고.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은 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음 37번을 한번 볼게. 자, 첫 문장의 단서 마크 보여? 사람 이름이 나왔단 말이야. 갑자기 마크가 등장했을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마크를 소개하는 뭔가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데이나 더나 데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더 벌즈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는 분명히 내용적인 단서가 돼. 왜냐하면 마크 얘기 나왔고 새 얘기가 나왔는데 감정적 전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이 얘기가 다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등장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얘기가 여기에 등장을 여기처럼 이 독해처럼 안 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일반화시킨 거거든. 얘기가 갑자기 새 얘기도 아니고 마크 얘기도 아니잖아. 감정적 전념.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앞쪽이 구체적이고. 자, 그 다음을 볼까? 자, 마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긴 연구가 나오고 마크가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 위쪽에 마크 없거든. 됐니? 그 다음 밑에 쪽에도 어때? 마크 없거든. 그럼 최소한 B가 누구보다는 A보다는 앞에 와야 되지. 여기서 오답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지. 왜냐하면 마크가 이렇게 되니까 아, 마크 소개했군. 그 다음에 마크가 궁금증을 품었군. 그 다음 C에서 마크 얘기는 전혀 없군. 그래서 BA를 잡아버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답이 나왔지. 엄청나게. 그리고 A, B의 마크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A가 맨 앞에 올 확률이 적다 이래가지고 그냥 BA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오답이 정말 많이 생겼던 그런 문제였어. 단서도 별로 없고. 그럼 이제 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잘 봐.
내용을 잡는다는 건 이런 거지. 단순하게 한번 잡아볼게 봐. 자, 마크와 새 얘기야. 된 거야? 보여줄게. 진짜 이렇게 합니까? 소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대상이. 마크와 누굽니까? 새 얘기입니다. 여기 뭔지 알아? 다 새 얘기입니다. 전부 다. 딱 다. 되니? 이렇게 돼서 애들이 이제 어떻다? 자, 한번 볼까? 마크에다 새 얘기, 그 다음에 새 얘기, 그 다음 마크에다 새 얘기. 근데 일반화 시켰어. 당연히 어느 쪽이? A가 끝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 다음, 우리가 찾을 순 없었지만 나중에 보면 요런 단서도 줬어. 좀 야비한데 여기는 새들 있는 거 보여? 이건 사실 우리가 못 찾는 단서인데 실제로 독해할 때는 어디? 원으로 있는 새들. 그 다음 여기 볼까? 라인으로 있는 새들. 이 새들 앞에는 더 같은 거 안 적었거든? 근데 한 번 나왔다고 라인으로 있는 새들 하면서 더를 줬단 말이야? 물론 수식 받는 데는 덜을 쓸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만 안 썼는 데 썼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시험 시간에 찾을 수 있을까? 난 못 찾는다고 생각해, 대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라인으로, 여기 출발 자체를 봐. 라인에 있는 새인데 여기도 라인에 있는 새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으로 있는 새도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잖아. 그럼 둘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하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마크가 연구를 수행한 게 무조건 먼저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새들이 원으로 있는 새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와야 돼? B보다 누구? C보다 B가 먼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지. 마크라는 이름이 중간에 C가 하나 들어오면서 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았지. 되냐?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패턴상 기억해야 될 건 뭘까? 사람 이름이나 지칭하는 패턴에서 이렇게 가운데 붕 뜨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 뭐 원으로 있는 새, 라인으로 있는 새, 라인으로 있는 새, 뒤에 보면 또 쭉 보면 원으로 있는 새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둘 사이의 선후관계는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까? 라인세, 원세 없다는 얘기야. 그럼 둘 사이에서 선후관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다음. 자, 시간이 강의가 33분 안에 끝나야 한 강의가 끝나니까 조금 빠르게 23년 수능 36번. 자, 지시어 연결어적인 단서. 앞부분 안 느껴져. 근데 이런 건 있어. 차이가, 왜 이래? 차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일 수는 있어. 최종적으로 이독해서 사실 그거하고 별 관련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단서가 될 수 있잖아.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그 다음, 없어. 단서가 전혀. 내용 독해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 엄청난 단서가 있었지. 됐니? 이런,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들. 그럼 앞에 이런 형태의 협상들이 나와야 되고, 앞 내용이나 뒷 내용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됐니? 게다가, 뭐까지 줬어? 비교까지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 빼고, 됐니? 앞에서는 협상은 어떻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 빼고. 자, 뒤에 거는 뭐가 되겠어? 내용상으로 해볼게. 마이너스. 앞에 건 플러스가 되겠지. 이걸 뺐으니까. 그럼 뭐야? 화해시키는 거는 제외한대. 충돌하는 이해관계에서 화해는 빼야 돼. 화해 안 시켜. 자, 마이너스적인 내용 나오는 거 보여? 바로 다음에 딜레이 한다는 이런 느낌 들어오지?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여. 됐니? 내 눈에는 안 보여.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활용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 thes에서 우리가 this가 아니잖아. thes잖아? 단서가 하나 더 있어. this만 나왔어도 앞에 내용하고 뒷 내용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thes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앞에
협상하고 관련된 얘기가 뭐 협상의 방법이 있든 없든 최소 2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글은 앞에 들어올 리가 절대로 없어. 무조건 이 형태는 맨 끝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들어와야 돼. 끝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종합하는 형태의 그 표현 중에 하나니까. 그럼 볼게. 이 마이너스 된 느낌. 화해를 안 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어쩔 수 없잖아. 단서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야. 오히려 2점이지만 이런 게 어려워. 패턴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이제 이미 좀 전에 풀어봤으니까 한번 볼까? 지금 이런 게 내용적인 단서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독해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뭐야? 화해 안 하는 채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 보이니? 근데 반드시 이 앞에 화해를 안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지? A가 와야 되고 B가 와야 돼. 독해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끝까지 활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답은 짓기는 오히려 쉽지. 왜냐하면 A와 앞에 올 확률이 워낙 적으니까 C를 앞에 놓고 한번 해보게 되는 거지. 자, 둘 다 일단 내용이 어때? 화해는 안 시키는 내용이니까 됐어? 그럼 뒤에 가서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쪽을 보면 되는데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없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쭉 보니까 뭐 페이버 좋은 단어잖아. 느낌? 그 다음 밑에 가볼게. 밑에 가보니까 명확하다. 그 다음에 개선이나 향상된다. 그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형태, 협상된 뭔가가 나오는 거 보여? 나쁜 느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뭔진 모르겠지만 플러스적인 느낌이야. 됐어? 그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란 나오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서 단어적인 단서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러고 또 보니까 단어적인 단서로 화해에 관련된 건 A, B, C에서는 여기 2개밖에 없다. 됐냐? 물론 위에는 화해란 단어가 있는데 충돌하는 걸 갖다가 화해를 시도한다라고 돼 있어. 오히려 그럼 여기는 화해에 대해서 좋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화해에 대해서 좋게 본 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구나. 된가? 빨간색 단서는 하나를 활용했어. 대부분은 뭐를 세웠어? 파란색의 단서를 세워서 풀었어. 그러나 독해를 다 한 건 아니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근거를 가지고 약간씩 더 쓴 거지. 넘어간다?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몇 번? 37번. 확인할게. thus.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한번 볼게. 인과관계. 보통 어떻게 쓰냐 하면 1번. 원래 원인 결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재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됐니? 이건 정의적인 문제고 실제로는 소재가 같거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고 원인 결과가. 다음 2번째 보통 활용할 때 문제 해결형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건지를 찾게 되고 둘 다를 해보게 되지. 자, A 앞부분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she가 나왔다. 된 거냐? 근데 여기도 she가 있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 이안으로 2번째 대안으로 라는 표현도 나왔고 다음 게다가도 나왔어. 게다가가 나오면 구체적인 거 사례는 추가되지만 소재는 다를 수 있지. 다음 B의 앞부분에 그러나도 나온 거 보여? 자, 근데 some others라는 표현도 분명히 단수지. 우리 이런 거 들어봤지? some. 그 다음에 어떻게 돼? others. 다음 still others. 전형적으로 정해진 순서란 말이야. 일부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남은 마지막 부류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 others 나오는 거 보여? 이것도 단서지. 지금 그럼 썸이 먼저고 others가 그 다음 아닙니까? 착각 일으키라고 한 거고 썸 아니잖아. some others야. still others랑 거의 똑같이. 됐지?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또 단서들은 없습니까?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현재 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럼 끝! 자, 가보자. 일단 우리는 A 앞부분이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이렇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한번 느껴볼게 봐. 주어라는 게 또 얼마나 무섭냐 하면 쉬 보여? 이어지는 거. 여기도 그래서 그녀는 이라고 이어지는 거 보이니? 연결될 가능성이 어떻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음 잘 보면 내용상으로 또 한번 볼까? 이제 but 다음에 내용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but 뒤에 한번 봐. 여기는 보니까 규정이나 처방된 행동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 나오는 거 보여? 자, 여기 한번 볼게. 그러니까 규정이나 처방된 대로 안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녀는 어떻게 한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처방하고 규정한대. 되니? 내용이 반대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지. 자, 주체로만 따져볼까? she가 어떻게 돼? 지금 A의 앞부분이 어디로 이어질까를 보면 she로 이어지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she 다음에 누가 올 거다? A가 올 거다. 그 다음 A랑 누구랑? B랑 내용은 어떻다? 완전히 반대다. 그 다음 어쨌든 others 다음에 some others에서 still others 느낌 단어가 마지막에 올 수 있다.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쪽이나 이런데 단어들이 비슷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뭐. 됐어? they 같은 거 놓친 건 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they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문장에 they 정도 나온 걸 내가 놓친 적이 없나? 잘 모르겠어. 다음 여기 보니까 this behavior 보여? 행동? 근데 행동은 너무 많이 나오던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있긴 있지. 여기 행동도 있고 수능하고 따른다 나오는데 수능하고 따르고 행동. 그래서 충분히 C가 돌아 맨 앞에 섰을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라는 생각은 들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1등은 뭐였습니까? 1등은 누구였냐면 A 앞부분이 B하고 C 어디 쪽에 이어질 건가? 이게 1등이었고 그래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서? but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봤어. 어디로 이어질 건가? 그러니까 but 앞쪽에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 내용이랑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일단 잡아버렸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 순서를 가지고 돌려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순서 문제 몇 개? 6개 정도로 풀었고 최근 수능 6문제였어. 이 6문제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박스를 무조건 독해를 해야 됐던 경우는 6문제 중에 단 한 경우도 없었다. 됐니? 없이 다 풀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양심을 걸고 고백할게. 물론 해놓고 나서 확인 작업할 때 완전 독해는 아니고 단어 정도를 찾은 적은 있지만 과감하게 질렀다는 얘기지. 자, 이유는 순서 문제 자체가 우리가 요지나 독해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 붙이는 응집성, 통일성, 일관성, 붙일 수 있냐 없냐. 그 다음 지시어 연결사를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겠지. 자, 요 다음 시간은 세 번째 강의는 원래 삽입 강의가 돼야 되는데 삽입이 사실상 순서하고 푸는 요령 자체가 반쯤 겹치니까 요지 주제 제목 강의를 먼저 올릴 수도 있겠어. 자, 지금까지 본 게 이네들 수능 영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어.